이번에는요, 이제 함수에서 return이라고 하는 기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결과값을 자기를 호출한 위치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줄바꿈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수학을 또 예를 들어볼게요.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y는 f에다가 5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연습장 같은 걸 통해서 계산을 할 때, 그럼 이제 5 더하기 1이라고 계산식을 전개하고 결과를 6, 보통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함수를 호출한 위치가 결과값으로 바뀐 거예요. f한테 5를 전달해서 5 더하기 1이라는 계산식이 작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원래 자리에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이 된 거죠. 이 과정을 retur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출된 자리를 결과값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return을 할 때는요, 함수를 구성하는 블록 안에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값을 전달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return 한 다음에 돌려줄 값을 명시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메모장을 하나 낄게요. 펑션 sum x, y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let z는 x 더하기 y다.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z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um 한 다음에 10하고 20을 주면 이 10이 x로 들어가고 20은 y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10 더하기 20이 될 거고, 그럼 z는 30이 되겠네요. 그 30이라는 결과값을 return을 했다라고 하는 건 호출된 자리로 그 값을 되돌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결국은 30이 되는 거죠. 함수가 호출된 자리를 결과값으로 치환한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명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리턴 값을 갖는 함수는 그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let k는 하고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함수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까지 전달하면은 리턴 값을 다른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아까 z가 30이었죠? 이 결과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치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3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let k는 30을 대입해라 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함수의 리턴 값을 새로운 수식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100 더하기 sum 이라고 하면 밑에 요거예요. 자, 다시 아까 결과값 30이었죠?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가 30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100 더하기 30을 k에다가 대입해라가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get times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x, y 두 개 받아서 곱한 결과를 z에다 담고요. z를 리턴했습니다. 그럼 123하고 45를 전달하면 123 곱하기 45가 되겠죠. 이 결과를 z에다 담아서 이 자리에다 갖다 놔요. 그럼 그 결과값이 a에 대입이 될 거고 그거를 출력을 해요. 함수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123 곱하기 45를 호출해요. 그럼 그 결과값이 이 자리에 대입되는 거죠. 거기다 만을 더해서 결과에 담고 출력해요.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되돌려 놓는다 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함수가 이렇게 중첩돼서 호출이 되면요, 안쪽 게 먼저 실행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getTimes가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가 100이 되고 y가 20이 됐어요. 그럼 결과는 2000이 되겠네요. 그 결과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가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2000을 출력해라가 되겠죠. 자, 뭐 각각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서 보면요, 만약에 여기에 그 let k는 z 더하기 100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벌써 여기가 지금 약간 색깔이 흐리죠. 함수가 진행을 하다가 리턴문을 만나면 거기서 중단을 해요. 리턴문 밑에 있는 코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코드예요. 실행이 안 돼요. 함수를 중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이건데요. 자, 리턴 브레이크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1하고 100을 전달했어요. x가 1이고 y가 100이죠. 자, if x가 10보다 작다. 조건 참이죠? 그럼 여기서 리턴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반환돼요. 자, 이번엔 리턴 브레이크 100과 1입니다. 그러면은 x가 100이고 y가 1이죠. 자, 100이 x보다 10보다 작다. 이건 거짓이니까 넘어가겠네요. 이번에는 1이 10보다 작다. 이건 참이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반환돼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 2예요. 자, 마지막으로 10과 20을 줘요. 100과 20을 줘요. 100과 20. 100이 10보다 작다. 거짓이죠? 20이 10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럼 여기가 실행돼요. 더한 결과값을 리턴해라예요. 그럼 120이 리턴 되겠죠. 자, 이건 보통 이제 어떤 의도냐면은 파라미터 두 개가 10보다 작으면 나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파라미터의 어떤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처리를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단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건 7번 예제고요. 자, 7-1.js라고 해서 하나 응용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자, 지금 뭐 우리는 직접적으로 로그인을 할 건 아니니까요. 로그인을 수행함. 리턴할 때 이렇게 문자열을 리턴할게요. 자, 아이디랑 패스워드니까 두 개 다 문자열이겠죠. 문자열을 조건으로 사용할 때 빈 문자열은 뭐다? 거짓이다. 뭐라도 글자가 들어있으면 뭐다? true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if user id라면 이거는 이 유저 아이디에 뭐라도 값이 들어있으면 true인 거죠. 자, 그럼 이걸 느낌표로 붙여보면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A라고. 그럼 true죠. 근데 느낌표 붙이면 fails죠. 그럼 그냥 지나가겠죠? 반대로 느낌표 붙였어요. 내용이 없으면요. 이 자체는 fails죠. 근데 앞에다 느낌표를 붙였으니까 not fails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true죠. 그럼 여기를 수행하겠네요. 문자열 변수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만약에 내용이 없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배웠었던 것들 계속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return id를 입력하세요. id가 없으니까 로그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하는 거죠. 비슷한 걸로 if not user pw 라고 하면 return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 안 하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안 했다. 아이디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안 했다. 아이디도 입력했고 비밀번호도 입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입력 안 했어요. 그럼 일단 아이디를 입력 안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요. 밑에는 보지도 않아요. 로그인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아이디 입력 안 하면은 나머지는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이디는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는 통과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하죠. if 아이디가 없거나 혹은 비밀번호가 없다면 return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요. 왜냐면 입력이 잘못된 게 아이디인지 비밀번호인지 콕 집어주면은 유추가 쉬워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안 때문에 요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한 게 요예제입니다. 숫자로 표현한 게 요예제예요. 같은 맥락의 예제라는 거죠. 자, 리턴 자체가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리턴 값을 조건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다. 그럼 여기에 호출하면 이 자리에 뭔가 숫자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값을 갖다가 비교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다. 함수의 리턴 값이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조건으로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느낌표를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느낌표가 없으면은 함수의 리턴 값이 true일 경우에 실행하는 거고요. 느낌표가 붙으면 함수의 리턴 값이 false가 될 때 실행하는 거죠. 그래야 값이 뒤집혀서 true가 되니까요. 함수의 리턴 값이 숫자를 반환한다면, 만약에 여기 숫자가 5다 라고 리턴이 됐다면 이걸 사용해서 반복문의 조건을 쓸 수도 있겠죠. 초기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return 키워드. 자, 여기까지가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규칙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전이에요.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배웠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소감이 딱 이랬어요. 아, 무슨 문법이 변태야 이랬어요, 진짜.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게 있는데요. 함수가 변수와 동급이에요. 함수랑 변수는 동급이에요. let A는 100, let B는 A.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쓰는 변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수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못 넘어가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 개발은 절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자, say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함수 만든 거예요. 파라미터 받아서 그냥 이렇게 문장 구성해서 출력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이 MSG가 여기에서 융합이 돼서 출력이 되겠죠. 요거만 놓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근데 함수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say가 say hello를 대신해요. 이거 호출하면 얘가 실행돼요. 왜냐하면 say는 say hello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납득을 하세요. 얘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 못합니다. 뭐 비행기표 끊어서 자바스크립트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내용을 더 응용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let a는 1이에요. let b는 a예요. 이거를 a라는 변수를 소거하고 써보면 let b는 1이라는 소리죠. 자, 여러분 이거 오케이? 자, 집중! say hello라는 이름은 이 펑션의 로직을 대표하는 그 명령어인 거죠. 그래서 이 say hello라는 이름을 say에다 대입했죠. 그럼 이제 요 규칙을 쓴 거예요. a가 1이에요. 이 a가 지금 say hello예요. 1이 제가 지금 네모 쳐놓은 함수 로직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 로직을 여기다 바로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say hello라는 이름이 이 펑션을 대표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문이잖아요. 프로그램 코딩은 마지막에 세미콜론 들어가는 게 정석이라 그랬죠? 딱 이 자리에다가 함수 로직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닫는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이 온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상 정말 근본 없는 문법이 탄생을 해요. 이거 진짜 근본 없는 거예요. 얘도 자바스크립트도 그걸 아는지 이거 안 써도 문법 에러 발생을 안 시켜요. 그냥 봐줘요. 이때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세미콜론 안 써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옛날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 안 쓰면 다 에러 났어요. 자, 지금 보시는 형태는요, 요 펑션이 지금 아까 say hello라는 이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함수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익명함수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제 애너니머스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골자는 이거예요. 함수 로직을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 값이 대입되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9번 예제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혹시 그 자바스크립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jQuery라고 하는 거 다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jQuery가 리액트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았어요. 내부적인 처리 로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수업에서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에 가물가물해서 하도 여기저기 똑같은 얘기하고 다녀서.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할게요. 자, 예전 자바스크립트가 익스플로러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브라우저들이 있을 때 익스플로러가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를 짜면 이렇게 짰어야 됐어요. if 익스플로러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분명히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코드인데 익스플로러랑 나머지를 나눠서 만들었어야 됐어요. 이게 작업 효율이 어마무시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웹사이트들은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사이트가 되게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두 번이라고 시켰어요? 한 번만 하고 싶지. 그래서 두 번 짜는 대신에 여기만 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준 게 jQuery예요. jQuery는 그냥 코드 한 번만 짜면 지가 알아서 안에서 이런 if문으로 다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익스플로러 남아있나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jQuery 내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마만큼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안 쓰는 코드가 되게 많아진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jQuery가 거의 10년 가까이 욕을 먹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집단에는 그 옛날에 잘 만들겠다고 한 거고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둔 건데, 그 jQuery가 사실 그 당시 대학, 미국이죠. 대학생이 방학 과제로 만든 거예요. 한 명이 혼자서. 학교 과제로 만든 건데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쓴 거예요. 그랬던 jQuery가 칼을 갈아서 드디어 이 코드들을 다 걷어냈어요. 요거만 남겨서, 알짜만 땅땅 남겨서 지금 jQuery 베타 4가 나와 있어요. 이게 베타 껍질을 벗는 순간 자바스크립트의 판도가 바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 이상이 jQuery로 돼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jQuery를 쓴다가 아니에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슬슬 걱정이 되죠. 리액트 해봐야 소용이 없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리액트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jQuery랑 리액트를 같이 쓸 거예요, 아마. 실제로 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리액트 안에다 jQuery를 박아 넣는 걸 예전에는 그냥 아름아름 썼는데 이제는 대놓고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할 게 늘어납니다. 전통적으로 웹은 공부할 게 늘으면 늘었지 절대 줄은 적이 없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천진난만하게 하고 있죠. 아무튼 jQuery를 쓰는 코드에서는 이런 식의 문법을 많이 보실 거예요. 뭐냐면요. 자, function sum x, y return x 더하기 y 간단하게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죠. 플러스 function 마이너스 x, y return x 마이너스 y. 자, 그러면 const p는 플러스 되죠? const m은 마이너스 되죠? 자, 그럼 이번엔 p는 1, const m은 2, 제이슨 하나 만들게요. 수는 p, 반은 m 되죠? 여기다 1하고 2라고 넣은 거잖아요. 자,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거 자체로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요. 얘는요. 여기에 넣으면요. 되죠? 그럼 이렇게 넣어요. 자, P하고 M을 소거해 볼까요? 얘를 이 자리에 넣어요. 얘를 이 자리에 넣어요. jQuery 문법의 기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CALC에서 만약에 여기 푸가 1이다. 그러면은 1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calc.fu 라고 하면은 얘가 1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calc.fu라고 하는데 얘가 함수네요. 호출해야죠.
이렇게요. 30 나오죠. A 콜론 100, B 콜론 200. 이렇게 하면은 이 CALC는 변수도 갖고 있고 함수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객체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딥하게 얘기할 텐데, 객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명사적 특성 그리고 동사적 특성으로 구성돼요. 명사는 보통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동사는 기능으로 표현합니다. 회원을 예를 들면요, 명사는 아이디, 비번, 이메일. 동사는요, 동작이잖아요. 로그인, 로그아웃, 가입, 탈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하나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그 객체가 갖는 그 명사적인 특징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이때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변수들을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멤버 변수라는 이야기보다는 프로퍼티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calc.f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console.log 함수라고 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다시? console.log, 콘솔 객체가 갖고 있는 로그라는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명칭은. 근데 까보면 함수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메서드와 함수라는 용어를 별로 구별을 안 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리턴, 그 다음에 7번 함수 중단, 8번 함수 대입, 요거까지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했었던 7-1번 예제는 이렇게 잠깐 띄워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거 하고 나면 오늘 마지막 교시는 이제 더 어렵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10번 예제가 진짜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자, 9번까지 정리하세요.